이번 시간에는 겹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이 안긴 문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장 속에 들어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긴 문장,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안긴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명사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명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붙음으로 해서 조사가 붙어서 그 명사가 문장 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긴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그 문장이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가 조사가 붙음으로써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명사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형태를 보면은 자, 먼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동안이는 서아가 태어나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장의 짜임을 파악할 땐 첫 번째 서술어를 찾아봐야 된다고 했었죠. 서술어는 뭐뭐다라고 하는 기본 형태가 쓰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서술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서술어는 바란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도 찾아봐야겠죠. 자, 바란다 누가 바라냐? 동안이가 바라고 있습니다. 저기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서술어. 자, 태어나다가 있죠. 태어나다. 역시 이것도 서술어가 되고요. 자, 그럼 누가 태어나냐? 자, 서아가 태어나다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 동안이는 바란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서아가 태어나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서아가 태어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조사가 붙음으로 해서 문장 성분, 목적어로서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명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이는 젊음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자, 서술어 깨달았다가 있죠. 자, 깨달았다 누가 깨달았느냐? 이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 동안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서술어를 찾아보면 자, 끝났다가 될 수 있죠. 끝났다 역시 서술어고요. 그럼 뭐가 끝났냐? 젊음이 끝났다 주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안이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젊음이 끝났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음으로 해서 하나의 문장이 젊음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명사절이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어렵다. 서술어 있고요. 자, 뭐가 어렵냐? 자, 뭐가 어려운 거죠? 내가 어려운 게 아니죠. 뭐가 어렵다? 고백하기가 어렵다. 자, 요게 주어가 됩니다. 고백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또 서술어 있을까요? 자,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뭐가 있나요? 고백하다가 있죠. 고백하다. 자, 이게 서술어가 되고요. 그럼 누가 고백하느냐? 내가 고백하는 거죠. 주어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지금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다라고 하는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지금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음으로써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명사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만족한다 서술어 있네요. 자, 누가 만족하는 거죠? 자, 내가 만족하는 거죠. 주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또 있을까요? 고백했다가 있죠? 고백했다. 서술어고요. 자, 누가 고백하는 거죠? 역시 내가 고백하는 거죠? 아, 역시. 자, 지금 나라고 하는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내가 그녀에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자, 그 옆에 뭐가 붙어 있나요?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들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목적어의 역할, 주어의 역할, 부사의 역할을 할 때, 이때 명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사절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 자, 형태의 모습을 보면, 자, 용언에 자, 태어나다를 보면 뭐가 붙어 있죠? 태어나다의 다 대신에 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음이 끝났다라고 하는 다 대신에 음이 붙어 있고요. 고백하다의 다 대신에 기, 고백했다 다 대신에 음이 붙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은 기,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음으로 해서 용언에 기와 음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음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기와 음을 무슨 어미라고 말하냐면 자, 어미라고 하는 것은 용언에 붙는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자,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명사형 전성 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는 명사처럼 쓰일 수 없는 건데, 자, 성격을 아예 바꿔버린다. 이 전자가 바꿀 전, 구를 전자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버린 성격을 바꿔버린다. 명사처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기와 음이 붙음으로 해서 명사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자, 여기서 기와 음이 붙는 경우는 음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기를 보면은 서아가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고백하기가 어렵다. 라고 했을 때 서아가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직 고백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 사용될 때는 사건이 미완료 되는 의미일 때 이 기를 사용하고요. 자, 젊음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백했음에 만족한다. 음이 사용될 때는 젊음이 끝났다.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고백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음이 사용될 때는 사건이 완료되었을 때 음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와 음이 붙어서 만들어지는데, 자, 기는 사건이 미완료된 내용일 때, 음은 사건이 완료된 내용일 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형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절은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이 문장 속에 들어가 관용어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관용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용어는 보통 일반적인 역할은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것을 우리는 관용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용절이 어떤 체언을 꾸며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소식이 뉴스에 퍼졌다. 자, 서술어를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퍼졌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퍼졌냐? 소식이 퍼졌다. 주어겠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서술어 찾아볼 수 있나요? 자, 보면은 넣다라고 하는 게 있죠? 서술어고요. 자, 골을 넣다. 누가 넣은 거죠? 손흥민이 넣었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문장은 소식이 뉴스에 퍼졌다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손흥민이 골을 넣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손흥민이 골을 넣다라고 한 이 문장이 지금 역할을 보니까 소식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가 체언을 꾸며줄 때 관용어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관용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꿈에서 보았던 로또 번호를 기억했다. 자, 서술어 기억했다가 있고요. 자, 누가 기억한 거죠? 내가 기억한 거죠? 나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가 또 될 수 있는 거 보았다가 있네요. 보았다. 서술어고요. 자, 누가 본 거죠? 당연히 내가 본 거죠? 자, 주어가 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주어가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나는 기억했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내가 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내가 꿈에서 보았다의 문장이 지금 로또 번호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의 문장이 문장 속에 들어가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줄 때 이것을 관용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용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사절과 마찬가지로 용언에 관용사형을 만드는 관용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관용사형 전성 어미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손흥민이 골을 넣은 자, 원래의 형태는 넣다가 되겠죠. 하지만 이 다 대신에 뭐가 붙어 있나요? 은이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는 꿈에서 보았다죠. 원래는 보았다인데 이 다 대신에 뭐가 붙어 있나요? 던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그리고 던 이런 것이 붙어서 관형절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는 그리고 을 이런 것이 붙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절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손흥민이 골을 먹는 소식이 뉴스에 퍼졌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는도 관형사형 전성어미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골을 찰 소식이 뉴스에 퍼졌다처럼 리을 이처럼 리을 또는 받침이 있으면은 을 이렇게 은는 을더니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의와 여기 을의 은은 용언의 어간이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붙거나 붙지 않거나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절은 용운의 형태에 따라서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의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서술어를 찾아봐야겠죠? 많다, 서술어고요. 자, 주어 뭐가 많냐? 사람들이 많다,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서술을 찾아보면 잘하다가 있죠? 잘하다, 서술어가 되고요. 누가 잘하죠?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주어. 자, 사람들이 주어가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지금 회의에서 사람들이 발표를 잘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회의에서 사람들이 발표를 잘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지금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형절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발표를 잘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자, 서술어 들렸다가 있고요. 자, 주어 뭐가 들린 거죠? 소식이 들렸다. 주어가 됩니다. 자, 또 서술을 찾아보면 잘한다 있네요. 서술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잘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합니다. 주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식이 들렸다라는 문장에 사람들이 발표를 잘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사람들이 발표를 잘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지금 소식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보면, 자, 원래 기본 형태가 잘하다입니다. 잘하다. 자, 그리고 잘하다, 잘하고, 잘해서처럼, 자, 이 잘하다에서 잘하가 어간이 되고요. 변하지 않는 이 다가 어미가 되는데, 자, 이 잘하는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에 관형, 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자, 잘한다 플러스 는이죠. 자, 이것은 잘한다는 어간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바로 용언이 그대로 종결된 형태입니다. 자, 문장이 완성된 잘한다라고 하는 그 종결 형태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느냐 아니면은 용언이 종결된 그 형태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긴 관형절, 짧은 관형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에 붙어 있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짧은 관형절이라고 하고요. 용언이 다 종결된 형태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것, 이것을 우리는 긴 관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언의 형태에 따라서 짧은 관형절, 긴 관형절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형절은 문장 성분의 생략 여부에 따라서 다시 동격 관형절 그리고 관계 관형절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관형절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모든 문장 성분을 다 갖추고 있는 것, 원래 갖고 있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는 것, 이것을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고요.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떠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것, 그리고 그 생략된 문장 성분을 꾸미고 있을 때 우리는 관계 관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환이가 작성한 소설이 당선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서술어를 찾아봐야겠죠. 당선되었다, 서술어고요. 당선되었다, 뭐가 당선된 거죠? 소설이 당선되었다, 주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서술을 찾아보면 작성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고요. 자, 누가 작성한 거죠? 동환이가 작성했다, 주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소설이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동환이가 작성하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서 소설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어떤 소설? 동환이가 작성한 소설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원래 문장으로 바꾼다면 관형절의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바꾼다면 동환이가 작성하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환이가 작성하다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뭐가 필요한 거죠? 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뭘 작성한 거죠? 소설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은 동환이가 소설을 작성하다인데 이 문장이 소설이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설이라고 하는 이 문장 성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략되었다. 자, 그런데 다시 문장을 봤더니 자, 동환이가 작성한 소설이라고 해서 이 들어간 문장이 바로 생략된 문장 성분, 소설이라고 하는 그 체언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관형절이 생략된 문장 성분을 꾸미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관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환이는 소설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 자, 서술어 없다죠. 자, 뭐가 없는 거죠? 기억이 없습니다. 주어고요. 자, 또 서술어 될 수 있는 거 작성하다 있죠? 서술어고요. 누가 작성한 거죠? 동환이가 작성하다 주어입니다. 자, 지금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문장 속에 동환이는 소설을 작성하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원래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관형절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동환이는 소설을 작성하다의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보면 동환이는 소설을 작성하니라고 하는 관형절과 원래 문장 동환이는 소설을 작성하다. 자, 문장 성분의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죠. 자, 모든 문장 성분을 다 갖춘 상태로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동격 관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꾸며주는 요 기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곧 동환이가 소설을 작성했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동격이다, 같다. 꾸며주는 내용과 관형절의 내용이 일치한다. 이것을 동격 관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문장 성분의 생략 여부에 따라서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 그리고 동격 관형절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